저는 명지 촌집 돼지국밥 운영하고 있는 김길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손님들이 되게 맛있다, 이런데 막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피 덩어리거든요. 육수 끓일 때도 불순물이 너무 다 건져야 돼요. 그러면 또 올라오거든요. 또 빼. 계속 반복 작업인 거네요. 그러니까 국밥이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많이 넣어주시네요. 진짜로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모자라면 더 드리거든요, 저는. 여기는 고기 양도 많이 주고요. 국물이 깔끔합니다. 그 깔끔해서 저희가 주에 한두 번은 무조건 찾게 돼요, 이 집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명지 촌집 돼지국밥 운영하고 있는 김길봉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출근하려고 출근하실 때는 어떻게 이동하시나요? 제 차로 해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평소에도 이 시간대 이제 출근하시는 건가요? 오픈 10시라 가지고 준비가 다 안 돼 있으면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요. 어제는 마무리를 다 해놓고 와가지고 딱 이 시간 출근하고. 출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진 않는 거네요. 네네. 평소에도 좀 사람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확 몰리더라고요. 국밥집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밥집을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처음에는 국밥으로 정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금액도 저렴하고 하면서 힘든 사람들 장소도 제공하고 한 끼 든든하게 대접도 해오고 그런 마음에서 창업을 하게 됐죠. 국밥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진짜 제가 앞전에 여러 가지 요식업을 하다가 사람을 믿고 완전히 다 맡겨버렸는데 그분이 뒤통수를 친 거죠. 한마디로 사기를 쳐서 사문서 공문서 그 위조도 해가지고 대출도 한 20군데 정도 받고 돈을 전부 다 자기 통장으로 다 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힘들지만 오지랖이 넓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더라고요. 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생각해보면 내가 욕심이 많았나, 마음을 비우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있는 거에 감사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밥집을 하시기 전에 좀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떡볶이 가게도 한 2개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오래 한 일은 요식업하고 음식점하고는 달라요. 배에 이제 선박에 급유, 한마디로 해상의 주유소죠. 배 타고 가가지고 큰 상선에 이제 기름 넣어주고 그 일을 오래 했죠. 배 관련된 일을 오래 하셨는데 창업에 뛰어들게 된 좀 계기가 있을까요? 제 스스로 뭘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조그만 이제 프랜차이즈 떡볶이 가게부터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됐는데 제 직성에 맞더라고요. 평소에도 좀 요리 쪽에 관심이 많으신 편인가 봐요. 요리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손님들이 되게 맛있다, 이런데 막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앞전에 떡볶이집 할 때는 그렇게 소문이 났거든요. 엄청 깔끔하다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주고 사 먹는 음식인데 정확하게 해야 될 거는 같더라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제 가게 오시면은 제일 네.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요? 오늘은 육수도 삶아야 되고 해서 고기하고 전부 다 피를 다 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바쁩니다. 포스기를 먼저 캐야 돼요. 하나하나 직접 기시는 거네요? 끌 때는 한꺼번에 꺼지는데 켤 때는 수동으로 캐야 돼요. 아. 가게 상호명을 촌집이라고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구수하다니까 그냥. 제가 원래 시골 사람인데 촌집처럼 뭐 편하게 오시라고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가게 차리실 때 총 얼마 드셨나요? 대략적인 금액은 직접 발품 다 팔아가지고 저도 같이 일하고 해서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는 든 거 안에 집기 넣고 막 한 포탈 해가지고. 이거는 뭔가요? 이제 육수 끓이려고 물 받아 놓는 거. 보통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끓이는데 시간도 걸리고 저 위에 이제 육수를 끓여가지고 한번 식혀야 되거든요. 식히고 위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육수를 끓이고 새벽까지 해서 다음날 여기 자다가 다음날 바로 시장 보러 갔다가 또 다음날은 바로 하는데 원래는 토렴을 했어요. 토렴을 했는데 손님분들이 이제 안 따뜻한 것 같다고 해서 없애고 제가 또 시스템을 바꿨죠.
토렴을 하면 좀 따뜻한 그게 좀 없어지는 건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토렴이 더 맛있습니다. 미지근한 것 같아도 계속 열이 더 빨리 올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먹을 때는 안 따뜻하게 느껴지나 봐. 가게 개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딱 지금 1년 딱 됐습니다. 1년 장사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항상 즐겁습니다. 진짜 매번 국밥 이제 맛있다고 찾아오시고 진심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힘들어도 솔직히 힘들어도 힘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아침에 맨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아플 때라고는 가게 문을 거의 안 닫았어요. 갑자기 이제 재료 소진됐을 때 엊그제인가 단체에 와가지고 너무 많은 양이 나가다 보니까 그때는 또 찾아오시는 분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좀 받아오시는 편이세요? 새벽에 농산물 시장을 가요. 가는 이유가 저도 뭐 힘들고 좀 바쁠 때는 거래된 업체에 이제 물건을 받아 쓰는데 제 기준에는 물건을 보관하고 해보니까 신선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시장 직접 가는 게 맞겠다. 한번 가서 사 보니까 가격 차이는 안 나요. 500원, 뭐 1,000원 싼데 좋은 식자재로 이제 손님들한테 들여다보면 손님도 그건 알 거 아니에요. 음식점 오래 안 했는 저도 알긴 텐데 힘들더라도 가게가 좀 더 롱런하고 잘 될 것 같아서 갑니다. 가서 이제 직접 고르시잖아요. 어떤 부분을 보고 좀 고르시나요? 시장에 가시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 믿고 이제 사는 거죠. 근데 한번 써보니까 그 집이 제일 낫더라고요. 한 집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전화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럼 사장님이 딱 준비해 놓으시면 저는 이제 가지고. 고기 삶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사골 초벌하는 거, 핏물 빼는 거. 물로 한번 핏물을 빼고 삶아서도 핏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피 덩어리거든요. 육수 끓일 때도 불순물이 너무 다 건져야 돼요. 그러면 또 올라오거든요. 또 빼. 계속 반복 작업인 거네요. 그러니까 국밥이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기는 대부분 어떤 부위를 좀 사용하시나요? 목전지하고 사태하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는 저희 집만의 비법이라 가지고 직접 오셔가지고 드셔보면 좀 여기 쓰구나 바로 아실 겁니다. 뼈는 또 왜 물로 씻으시는 건가요? 찬물에 이제 고기를 식히다 보면 피 덩어리가 있거든요. 피 덩어리를 이제 씻어내야 불순물이 최소하게 들어가서 이제 육수를 이제 고아낼 때 물론 뜨겠지만 그게 적어요. 최대한 깨끗하게 그 피 응고된 걸 제거하는 거죠. 하나하나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네요. 국밥은 정성입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그래도 한 개를 찾아주시고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저는 그분들이 진짜 고맙죠. 저한테. 고기 삶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하루 정도 핏물을 뺀다고 이렇게 제가 빼놨거든요. 혹시 작업 계속 거기서 하시나요? 여기는 원래 작업실입니다. 이 앞전에 이렇게 만든 용도가 여기서 내장 손질하고 좀 위생적이게 하려고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핏물 빼고 삶고 식히고 여기서 좀 다 손질하고. 그러면 요 정도 양이면 한 몇 인분 정도 나오나요? 이 양이면 대략적으로 이게 그람 수가 저희가 이런 피게는 안 써요. 다 잘라내. 다른 데는 이거 쓰는데 이거 쓰니까 저희 국밥은 깔끔한데 이 기름기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치내고 너무 살코기만 있으면 또 뻑뻑한 사람이 있고 또 비계만 찾으신 분도 있어요. 비계 있는 부분은 조금 곁들여서 주죠. 근데 이거는 아예 안 씁니다. 2층을 다 걷어내요. 고기를 삶으실 때 네. 고기 잡내는 좀 어떻게 잡으시는 편이세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월계수잎도 넣어보고 통후추도 넣어보고 막 이래저래 다 해본 결과 제만의 딱 그 레시피로 딱 넣는 게 제일 깔끔하면서 딱 좋더라고요. 그건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맛있는 고기 수육으로 보답을 하는 거죠. 이제 손님이 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불 조절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순간 놓치면 이게 엉망이 되기 때문에 국밥은 사랑과 관심을 잘 가져줘야 돼요. 고기를 삶을 때 네. 불 조절 때좀 영향이 큰가요? 엄청나게 크죠.
이 부위가 두껍다 보니까 안에 또 안 익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다 갈라져 가지고 있는 거 그럼 그건 빨리 익겠죠. 그래서 다 밸런스를 다 맞춰줘야 돼요. 이거는 뭔가요? 이거 육수를 이제 뽑아 가지고 얼려 놓은 상태에서 오늘 판매할 육수를 꺼내 가지고 다시 한번 끓여서 손님한테 나가거든요. 이게 예전에 끓였던 육수를 그러면 저장해 놓은 거네요. 앞전에는 토렴이라 가지고 가마솥에 계속 육수가 끓여 가지고 바로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뚝배기 데워 드려야 되니까 토렴이 아니니까 미리 육수를 오늘 저 한 가마솥 이만큼만 뽑아 놓고 얼려 놓고 그게 또 다 될 시점에 또 육수를 한번 끓이고 가마솥에 이제 끓이실 때 한 몇 인분 정도 대략 나오나요? 한 200그릇 정도는 충분히 되더라고요. 이제 손님이 이제 얼만큼 오냐에 따라서 육수 끓이는 시간이 뽑는 시간이 짧아지고 길어지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은 좀 그 주기가 짧아지겠네요. 아, 예,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고기 깨끗하죠, 깔끔하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불순물이 덜 뜨거든요. 깔아앉으면 또 밑에도 계속 져야 되고 하니까 할 때 손질을 잘해서 최소한 이렇게 넣어야 돼. 그래서 냄새가 많이 안 나요. 보면은 양파가 들어가 있는데 양파를 넣는 이유가 있나요? 양파는 돼지 이제 잡내 없애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넣습니다. 그러면 양파만 넣으신 거예요? 제만의 또 비법이 있죠. 그거는 제일 그거니까 알려드릴 수는 없고 연구하다가 얻어낸 것도 조금 첨가를 하고요. 또 과학적으로 뭐 증명된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10시간 이상을 끓여줍니다. 주문 들어온 건가요? 네네. 어떤 메뉴가 주문 들어왔나요? 내장국밥입니다. 내장을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넣으신 편인가요? 뭐 다른 데는 막 그람 수 달고 막 하는데 저는 좀 푸짐하게 드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잡히는 대로. 잡히는데요? 네. 내장은 또 어떤 내장 주로 쓰시나요? 밥창이라고 하는데 돼지 위죠. 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식감이 제일 좋죠. 식감이 제일 좋아서. 네. 어서 오세요. 이거는 뭔가요? 고기 이제 그날 삶은 거 썰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엄청 많이 넣어주시네요. 진짜로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모자라면 더 드리거든요. 저는. 진짜 진국이죠. 걸쭉하게 이렇게. 네, 국밥을 이제 배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좀 어떤 것들을 좀 배우셨나요? 전체적인 다 배웠죠. 육수 끓이는 방법, 고기 하는 방법. 한 달이나 시간이 너무 짧은데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순대부터 삶는 것부터 하나하나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한 15월 정도 됐을 때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 혼자 한번 해볼게 하니까 할머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망칠까봐. 할머니 뒤에서 지켜보시고 진짜 혼자 내 가게인 것처럼 내가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볼게요 하고 그걸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모진한 게 있으면 또 할머니가 또 도와주시고 할머니가 이제 역으로 이제 서포트도 해주시고 제가 진짜 집중해봤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할 수 있겠다,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래 오픈을 이제 준비를 한 거죠. 배운다고 했을 때 네. 한 몇 개월에서 한 몇 년은 배우고 이제 따로 나와서 그렇죠. 차리는데 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시급했어요. 모든 걸 다 날아간 상태에서 시급을 했고 빨리 이걸 안 하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뭐라도 배워서 일을 안 하면 그래서 이제 하게 됐죠. 고기를 작게 넣네. 고기가 약간 빨간빛이 도는데 덜 삭힌 게 아니라 색깔이 잘 삭힌 겁니다. 이 정도 색깔이 선홍빛이 띄는 게. 초록빛 띄는 게 잘 된 네. 건가요? 네. 순대국밥 어디로 드릴까요? 여기요. 이건 뭔가요? 이 무말랭이 수육 백반 할 때 나가는 거.
또 제가 직접 삶아가지고 소분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거든요. 고기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밥 먹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솔직하게? 국물이 깔끔합니다. 그 깔끔해서 저희가 주에 한두 번은 무조건 찾게 돼요. 뭐 자주 찾아오시는 편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무조건 옵니다. 다른 국밥집이랑 여기 이제 국밥이랑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여기는 고기 양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이제 주방에서 다대기라든지 뭐든 다 넣어서 주시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양 맞게끔 넣어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갖고 맛있어가지고 자주 찾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국밥 드시러 오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매주 한두 번씩 올 겁니다. 네. 이거는 뭔가요? 아까 얘기하는 거 돼지 위 이런 기름을 다 제거를 잘해야 돼요. 노란색 있는 게 배설물처럼 보이는데 그 배설물이 아니고 사료가 묻은 거거든요. 그것도 다 끄어내야 돼요, 칼로. 이건 뭐예요? 고기 이제 담는 건데 처음에는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니까 다 말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돼지 머리 눌리고 할 때 쓰는 건데 한복 짤 때 쓰는 거라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니까 고기가 촉촉하게 계속 보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어요. 그냥 제만의 생각이 그래 해보니까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싹 가루 한 보이죠 일로. 이거를 계속 걷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직 피 제거해도 피 덩어리도 이렇게 나오죠. 검은색 이게 피 덩어리예요. 창문도 열어보셨잖아요. 네네. 이게 사람들이 냄새 맡고 들어오라고 좀 노리신 건가요? 마케팅이죠. 어찌 보면 이렇게 냄새로 유혹을 아침에 토렴할 때 6시부터 땡겨 놓으면 애들이 등교를 해요.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애들 있고 국밥 냄새 난다고 민원도 한 번씩 들어오고 근데 애들이 엄마 손잡고 오더라고요. 애들도 국밥 잘 먹는 편인가요? 어떤 애가 진짜 거짓말로 설거지 했다면서 어머니가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7살인가 8살인가 애기가 국밥 한 그릇 다 먹었어요. 그래 어머님 애기가 설거지 했어요 하더라고요.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원래 7살이면 와. 한 뚝배기를 다 먹지는 못할 텐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시는 건가요? 고기 익는 테스트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찍어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봐요. 이렇게 푹 찍어 훅 들어가잖아요. 안 익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딱 찍었을 때 손맛이 느껴져요. 좀 찰지다고 해야 되나? 찰진 손맛.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쫀쫀한 맛이 찰진 맛이 있어요. 그거는 안에 완전 익은. 보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또 어떤 작업들이 많았나요?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여기 또 이상이 있는지 이물질이 많이 떴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냄새가 이제 고소하게 올라오죠. 네. 약간 수위가 좀 많이 줄었네요. 이거 수위가 좀 낮아지면 물을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 넣고 또 레벨이 낮을 때가 또 푹 구워야 돼요. 그거를 3번 하면 이제 육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 물을 리필하는 과정에서 온도차 때문에 또 이물질이 위로 뜨거든요. 그때 잘 건져줘야 돼요. 그래 최상의 육수도 만들 수 있고 고기도 좋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떠죠? 이 위에. 아, 이거 올라와 있네요. 스물스물 더 올라옵니다. 나중에 되면 고기 덩어리가 올라와요. 뼈에 붙은 고기 살들이 이제 분해돼 가지고 위로 뜹니다. 그것도 다 건져냅니다. 채로. 여기 색깔하고 여기 색깔. 이때 작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신없죠?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그냥 썰어볼게요. 바로 한 점 해보실래요? 어떤가요? 와,
굉장히 쫀쫀한데요. 장난 아니죠? 네. 약간 간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모든 걸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고기가 다 삼킨 거예요? 예. 다음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이제 저거를 찬물에 식히면서 서서히 안에 더 익힘이 되거든요. 지금 물에 바로 안 넣으면 이제 말라버려요. 왜? 열 때문에, 열이 강하기 때문에 다 말라붙잖아요. 지금 다 말라붙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찬물에 샤워를 해 식혀줘야 돼요. 잠시만요. 그럼 이렇게 1시간 동안 식히고 나면 이제 손님상에 나가는 고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식히고 냉장고에 좀 보관했다가 이렇게 나가면 끝입니다. 이것도 물에 오래 놔두면 고기가 물렁물렁해져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빼야 돼요.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이게 물이 너무 먹다 보니까 흐물흐물하게 돼요. 지금도 흐물흐물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물기를 좀 빼줘야 됩니다. 드라이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늘에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흡수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물기를 좀 빼고 이제 보관을 하면 됩니다. 아까 금방 끝냈을 때 금방 말랐잖아요. 이제 표면이 안 말랐잖아요. 물기 있죠. 네. 물기가 있잖아요. 덜 말린 상태에서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물기 습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되면 뭐 끈적끈적하는 보관을 2, 3일 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말려버리면 이제 수비가 다 빠져가지고 또 고기가 이상하게 되고. 그런 걸 다 시행착오 겪어서 잘 나오는 고기가 네네. 나온 거네요. 이렇게 고기가 드라이 완전히 되면 지금 이게 드라이가 된 상태인가요? 완벽하게 되진 않았어요. 냉장고에 하루 정도 보관을 했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비계 있는 부분을 다 걷어내요. 이렇게 지금은 물이 머금고 있죠. 갈라가지고 살이 이렇게 된 피크빛이 돌죠. 아직까지 여기가 있어요. 여기 완전히 다 식어야 돼요. 완전히 드라이를 안 해버리면 고기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드라이 하는 시간도 잘 지키려야 됩니다. 오늘 촬영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좀 낯설고 좀 긴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자영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의 말씀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내가 처해 있는 일이나 그게 다 불공평하고 내가 제일 힘들고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또한도 잘 이겨내서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국밥집 운영하면서 힘들고 진짜 그만두고 싶고 막 한 적이 많았는데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오시는 손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진짜 맛있다고 진짜 최고라고 오픈해줘 감사하다고 이 한마디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 같거든요. 그 길이 맞다고 하면 어찌됐든 끝까지 한번 끈기를 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의 목표가 따로 있을까요? 제 몸 건강에 허락된다고 하면 평생 쭉 가고 싶죠. 그리고 촌집이란 브랜드를 제가 만들고 전국에도 이 맛을 널리 알려드리고 싶고 최종 목표는 더불어 살고 좀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아는 척 꼭 해주시고 제가 뭐 서비스도 많이 드리고 말만 잘하면 뭐 국밥도 한 그릇 대접해줄 여유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